P198 해석. 우리의 옛 한옥은 이미 철거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2층짜리 조립식 건물과 철물점이 들어서 있었다. 나는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마치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이라도 한 사람처럼 오랫동안 그 가게 앞을 서성거렸다. 옛집 터를 다녀온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먼저 전남대학교 528 연구소와 관련 문화재단에 갔다. 1970년대부터 중앙정보부가 주둔하며 고문이 자행되었던 헌병대 본부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오후에는 D중학교에 갔다. 처음에는 졸업 앨범에서 그 소년의 사진을 찾아보려 했지만 곧 그가 졸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평생 그 학교에서 근무했던 미술교사이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고 그는 학교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었다. 그곳에는 졸업생 모두의 사진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웨커풀의 반달 같은 눈에는 순하고 어린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턱선에는 아직 유년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너무나 평범해서 다른 누구와도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얼굴이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특징조차 잊혀질 만큼 흔한 얼굴. 교무실을 나와 운동장을 가로질렀을 때 잿빛 하늘에는 흰 눈발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석.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고 있었다. 나는 속눈썹에 달라붙은 눈송이를 털어내고 택시를 잡았다. 그리고 전남대학교로 가 달라고 말했다. 5.18 기념관 전시실에서 비슷한 얼굴을 본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전시실 벽에는 작은 화면들이 여러 개 붙어 있었고 각각 다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어디서 그 얼굴을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가장 초기 시위 장면 중 하나에서 역 앞에서 총에 맞아 죽은 청년들의 시신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장면 속에서 또 다른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발견했다. 그 소녀는 대열 한쪽에서 방금 얼굴에 총을 맞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늦봄이었지만 그는 추운 사람처럼 자기 몸을 끌어안고 있었다. 영상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나는 3번이나 반복해서 영상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 역시 학교 기록 속 사진만큼이나 흔하고 평범했다.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시절에 짧은 교복 재킷을 입은 마른 소년들은 다 비슷하게 보였던 걸까? 아직 어른으로 성장하기 직전에 앙상한 팔다리를 가진 채. 처음 내 계획은 손에 잡히는 모든 자료를 읽는 것이었다. 12월 초부터 나는 다른 일을 거의 모두 포기했고 가능하면 친구들도 만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자료를 집요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2달쯤 지나 1월 말이 다가왔을 때 나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 이유는 꿈 때문이었다. P200 해석. 어느 꿈에서 나는 군인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숨은 거칠어졌다. 한 군인이 내 등을 밀쳐 나를 앞으로 넘어뜨렸다. 내가 몸을 뒤집어 공격자를 올려다보는 순간 그는 총검을 내 가슴 깊숙이 찔러 넣었다. 명치 한가운데였다. 새벽 2시 나는 벌떡 깨어났다. 몸을 고추 세우고 가슴뼈 위에 손을 얹었다. 이후 5분 동안 숨 쉬기 위해 애써야 했다. 얼굴을 쓸어보니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내가 울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며칠 뒤 또 다른 꿈을 꾸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수십 명의 5.28 관련자들이 비밀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모두 처형될 예정입니다. 꿈속에서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처형까지 남은 시간은 19시간 뿐이었다. 나는 어떻게 이 일을 막아야 할까?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사라졌고 나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거리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 누군가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알리면 막을 수 있을까? 설령 알린다 해도 정말 막을 수 있을까? 왜 하필 이런 사실이 아무 힘도 없는 나에게 전해진 걸까?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말들이 입안에서 타오르듯 맴도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다. 또 다른 꿈이었다. 2.1 해석. 또 다른 꿈. 누군가가 나에게 손바닥만 한 라디오를 선물했다. 이건 타임머신이에요. 그들은 디지털 화면에 연도와 날짜를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는 옹급 858을 입력했다. 그 일을 책으로 쓰고 싶다면 직접 경험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다음 순간 나는 광화문역 사거리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거대한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물론 시간만 바뀌었을 뿐 장소는 서울이었기 때문이다. 5월로 맞췄으니 봄이어야 했지만 거리는 11월 어느 날처럼 차갑고 황량했다.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오랜만에 참석한 결혼식은 나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2013년 1월, 서울의 거리 역시 며칠 전 꿈속 풍경처럼 보였다. 예식장은 반짝이는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웃음은 충격적일 만큼 부조리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풍경이 가능할까? 한 평론가는 내 소설집을 보내지 않았다고 농담처럼 나를 나무랐다. 식후 점심 자리를 피할 적당한 핑계를 찾지 못한 나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다. PEE 해석. 하늘은 너무도 맑아 방금 전 내린 눈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비스듬한 오후 햇살이 체육관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차가운 콘크리트 좌석에서 몸을 일으켜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야를 가득 채운 거대한 비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사이 드러난 흰 벽의 한쪽 모퉁이를 바라보았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기다렸다.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지만 그래도 기다렸다. 20살 겨울 처음 혼자 망월동 묘지에 갔던 날이 떠올랐다. 나는 무덤들 사이를 걸으며 그 아이를 찾았다. 당시 나는 그 아이의 성도 몰랐다. 알고 있는 건 이름이 동호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15살에 죽었다는 사실. 막차를 놓쳐 시내까지 어두운 길을 걸어야 했다. 한참 걷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얹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심장이 갈라져 버린 것처럼. 하지만 꼭 붙잡고만 있으면 안전하게 품고 다닐 수 있을 것처럼. 특히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다. 처음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을 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유혈 사태가 반복되었음에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P203 해석, 대낮에 아무 망설임도 후회도 없이 자행된 폭력. 그런 잔혹함을 조장했고, 아니 오히려 명령했던 지휘관들. 1979년 가을, 부산과 마산 민주항쟁이 진압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 차지철은 이렇게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기 국민 200만 명도 죽였다.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나.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위가 거세지자 군은 비무장 시민들에게 화염 방사기를 사용했다. 국제법상 금지된 실탄까지 지급되었다. 박정희의 양아들처럼 불릴 만큼 신임을 받던 전두환은 도청이 끝까지 버틴다면 특전사 투입과 공중폭격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5월 21일 아침 군이 군중에게 발포하기 직전 그는 헬리콥터를 타고 광주에 도착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장교와 악수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고문 피해자의 인터뷰를 읽었다. 그는 후유증을 방사능 피폭과 비슷하다고 표현했다. 방사성 물질은 수십 년 동안 근육과 뼈에 남아 염색체를 변형시킨다. 피해자가 죽고 시신이 화장되어 뼈만 남는다 해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P244-205 2009년 1월 서울 도심 진압으로 6명이 사망했을 때 나는 밤중에 타오르는 건물을 TV로 보며 무심코 말했다. 이건 광주잖아. 그 말은 곧 광주가 수십 년 동안 억압되고 짓밟혀온 모든 폭력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광주는 끝없이 반복해서 다시 학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젊은 여인의 얼굴이 남아있다. 11살의 내 눈에 너무도 강렬했던 사진 속 여자. 목 가까이에 총검 자국이 있고 한쪽 눈은 반쯤 떠 있었다. 터미널 대합실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을 때, 군인들이 시민들을 팬티 차림이 될 때까지 구타했을 때, 집안에 숨어있던 청년들까지 끌려 나왔을 때, 전화선이 끊기고 도로가 봉쇄되었을 때, 맨몸으로 저항하던 시민들에게 실탄이 발사되었을 때, 단 20분 만에 수백 구의 시체가 도로를 메웠을 때, 서울 수유리에서 버스를 타고 신문 석간을 사오던 그 시절, 나는 광주, 무정부 상태 5일째라는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해 가을 내내 나는 자꾸만 집 끝 작은 방을 떠올렸다. 15살 소년이 차가운 장판 바닥에 누워 어둠 속에 속삭이는 모습. 왜 나에게만 시간은 계속 흘러간 걸까? 그 아이의 시간은 그 5월에 멈춰버렸는데.